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화제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안타까우면서도 열받는 게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뭐 조정은 이런 인간들이 살아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특히 이준석이 역전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살아서 국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국짐 안에서 차기 22대 국회 안에서 당대표 싸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내부적인 어떤 헤게모니 쥐기를 할 텐데, 현재 가장 유리한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죠.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일단 오늘 한동훈을 잘랐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처럼 어리버리한 김기현 같은 애를 세워가지고 또 당대표를 시키려고 또 그런 장난질을 칠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은 아직은 안 들어가 있지만 나경원, 안철수 같은 인물들이 이 국회에 입성함으로 인해 갖고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당권 경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내세우는 인물들하고 이 사람들이 대립각을 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당장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밖에서 계속해서 꼬실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대선 국면에 다가가면 그때는 입당해갖고 뭐 단일화를 하니 대통령 후보를 하니 이지라를 떨겠지만 그 전까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긁을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은 지난번에 당대표 나왔다가 건희 동생한테 협박받고 그만두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영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대표를 한다고 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빠르로 나경원을 날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인 천하도 만만치 않는 어떤 앞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철수의 맛을 봐서 알잖아요. 분당의 갑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 친구가 국짐을 분당시켜가지고 어떤 형태로 쪼개낼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은 같은 박쥐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간보면서 박쥐질 하면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또 안에서 분탕질을 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살아 돌아온 김기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애들이 한동훈 이 새끼, 윤석열 이 새끼 그리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쪽 진영에 비해서 지금 국짐은 어마어마하게 쌈질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대거 영입됐다는 거죠. 사실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나는 이광재가 당선되는 것보다 안철수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그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저쪽에 안철수는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예요. 제2의 한동훈이 될 수 있는 분당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기분은 나빠. 저것들을 봐야 된다는 면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어찌됐거나 남의 집 불구경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수박의 마지막 뿌리, 이광재라든지 홍익표라든지 뭐 이런 뿌리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개혁공천을 통해 갖고 올라왔으나 온갖 그 피탄을 받았던 김준영이라든지 양문석 같은 사람들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수박들 중에 남아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는 수박들을 싹 끌어냈고, 어찌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김준영과 양문석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처해 있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의원들은 전투력으로 보나 어떤 그 참신성으로 보나 앞으로 펼쳐나갈 비전을 봤을 때
지난번 21대 국회 그 이낙연 계의 그 수박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단합이 되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수가 갑자기 저기 가갖고 나 대통령 안 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할 놈 아니잖아요. 아유, 그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우리 쪽에서 좀 싸울 수 있는 투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전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의석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물이 그렇죠. 내용물. 많이 달라졌어요. 멤버가 완전히 저쪽은 아사리판인 거고. 그렇죠. 저 아사리판은 구단주한테 지금 불만들이 겁나 많아요. 당연하지. 이제 저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다 정리됐어. 다 정리됐고, 이제 오로지 단일 대우로,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당했던 거, 이 서름 풀 때다! 요런 각오로 이거를 밀고 나가게 될, 아마 이제, 그럴 진영이 갖춰졌다라는 면에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 이 경향신문에 4월 7일 기사입니다. 우리가 선거가 4월 10일에 있었으니까. 4월 7일 경향신문 누가 이길까 전문가들 내놓은 최종 천선 판세는 이라는 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정치평론가 컨설턴트 전망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너 이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김성순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 168, 국민의힘 105, 조기신당 13. 이분은 비슷하게 맞춘 것 같네요. 그리고 최병천, 이분이 좀, 더불어민주당 155, 새진보 포함 160. 이거 틀렸죠, 완전히. 국민의힘 100, 조격신당 많이 했고, 이건 비슷하고, 이강윤, 175, 이 정도면 맞는 것 같고요. 대충. 김장수, 이분이 민주당 138.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했어. 이 사람은 연구소 접어야 돼. 그리고 박신용철, 이분은, 이거 합해서 145. 이분도 접어야 돼. 이거 136. 이렇게 했고, 김능구, 이분은 비슷하게 한 것 같고요. 맞췄네. 엄경영, 이분이 참 대단한. 이 사람 접어야 돼요, 연구소. 국힘이 151인데, 민주당이 130이야. 이런 분들이 이 방송에 이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엄경영 씨하고 최명천 씨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안일원 씨는 174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는데, 이 보면은 사실 엄경영 씨나 이런 분들이 이상한 발언한 게 엄청 언론에 많이 나고, 이분 방송 출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약간 민주당 쪽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걸 민주당이라고 부르냐고. 왜.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최병천 씨가 옛날에 좀 그랬어. 최병천 씨가 예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에이, 이 사람 변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뇌피셜에 가까운 근거 없는 수치를 제공해갖고, 이 숫자팔이 했던 사람들 이제 다 퇴출시켜야 돼요. 네. 어차피 민심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통해갖고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공간이나 활성된 커뮤니티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어떤 수치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화파파님이 분석하랬더니 본인 희망을 썼다고. 그러니까 본인 희망 쓰신 분들은 다 연구소 문 닫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제의 인물들 또 몇 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개망신을 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떠나셔야 될 분들이 몇 분 생겼죠. 일단, 이낙연 선생, 마지막 불씨, 씨불, 막지마. 씨불 막지마, 안 막았는데, 15% 획득에 실패했어요. 네. 50% 토해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발랄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서른덕.
네, 15% 토해내야 됩니다. 서른이 6% 권하네요. 이제 본인을 좀 객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게 소나무당의 어떤 그 약진 실패인데 그나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옥중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 예, 넘게 17% 넘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 풀려서 나오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얻었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기대받았던 떨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심상정 언니와 정의당의 영표는 너무나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나 통쾌한 결과인 거죠. 그동안 정의당은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의리로 비례 찍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본인들 주제를 모르고 민주당 등에 칼을 꽂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상정이 언니 건물 팔 수 있도록 여기도 15% 미만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거 보전 받을 만큼을 또 확보를 하셨어요. 네, 그거 위안으로 삼고 편안히 잘 가시기 바라겠고요. 뭘 편하게 가요? 편하게 가지 마. 불편하게 가요. 네, 그래요. 불편하게 가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무소속 하나가 없고요. 사실상 국짐을 빼면 나머지 의석을 얻었던 모든 정당이 반국짐, 반년 세력으로 현재 하나로 뭉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짐이 갖고 있는 숫자 때문에 개헌저지는 못할 망정 그 이외에 나머지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단일 대우를 일단 이루었기 때문에 정권 이번 22대 국회 초기부터 굉장히 어떤 활발한 입법 활동과 개혁 활동 그리고 각종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정의당 꼴을 더불어민주연합 쪽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범민주진영 차원에서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고 뽑아줬잖아요. 자, 앞으로 의정활동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표를 준 유권자들 등에 칼 꽂는 행동 했다가는 정의당 꼴 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는 수치상으로 보면 균형과 견제 그러니까 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는 분명한 선이 제시가 되었고 그 제시가단 속에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룹이 나타났다는 게 가장 특징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숫자는 4년 전 총선하고 거의 똑같은 구도를 유지했는데 그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난번엔 홈 경기였고 이번엔 어웨이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의 압승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부 순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부 순서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조국혁신당 그리고 한동훈과 국짐당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579명의 시청 중이시네요. 자, 리뷰 힐링타임 힐링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